요 며칠 날이 좀 추워서 겨울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까? 하지만 서민들은 기온이 떨어지면 난방비 부담에 한숨부터 나오기 마련일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선 일부 세대가 수년간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른바 난방비 영원인 겁니다. 네, 난방비 영원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이 난방비 영원 그 실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김원일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총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일부 세대가 수년간 난방비를 이제 영원을 냈다고 네. 하죠. 경기도의 한 아파트인데요. 영상으로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경기도의 한 아파트의 최근 3년치 겨울철 난방 사용 내역입니다. 일부 세대의 사용량이 0. 난방비 역시 0원입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입주민의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두 식구가 사는 집의 한 달 난방비와 온수비가 28만 원이 넘었습니다. 모이면 많이 나온다고 다 같이 소리를 내는 거죠. 네, 난방비 영원인 세대에 부과되지 않은 요금이 나머지 세대에 떠넘겨진 셈입니다. 조사를 해서 인정 부과된 주체를 하라고 시장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네, 입주민들은 일부러 계량기를 고장낸 정황도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미 조작인지 그동안의 수년 3년인지 정말 그거를 경찰에서 다시 해달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에서 조사를 나가봤더니 한 네. 50여 세대가 난방비 영원이더라 그랬는데 주민들이 직접 조사를 해봤더니 한 180여 세대가 난방비가 영원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근데 네. 어떻게 이제 겨울철에 난방비 영원 이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영원히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그 난방은 대략 한 4가지로 분류됩니다. 네. 우리가 지역 난방이 있고 네. 또 중앙 집중식 난방이 있고 그리고 소형 열병합 발전 난방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개별 난방이 있습니다. 네. 사실 개별 난방은 자기가 쓰고 자기가 검침을 하고 아니면은 공급하는 회사에서 검침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 난방이라든지 중앙 집중식 난방은 네. 그 공급하는 회사에서 메인 계량기만 검침을 하고 나머지 이제 아파트별로 세대와 그리고 공용 부분을 이제 관리 사무실에서 이제 그 검침을 해서 관리비에 부과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별로 나눠서 부과하는 건가요? 중앙 집중 방식? 아니죠. 그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하는데요. 이제 그 영원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한 4가지 정도로 그 분리가 되죠. 장기적으로 이제 부재 세대, 네. 외유나 입원 네. 등을 해서 이제 영원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쓴 경우도 있을 그렇죠. 수 이제 네. 두 번째는 그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장판 네. 아니면 온수 매트를 사용해서 아예 난방비를 아끼려고 난방 밸브를 잠그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계량기 고장을 해서 영원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 이제 계량기 조작, 아까 말씀드렸던 조작으로 인해서 이제 영원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난방비 관리를 이제 물론 이 난방 방식에 따라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이 수년째 영원히 나왔으면 좀 의심해 볼 만도 한데요. 당연하죠. 네. 이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그 관리비를 고지하는 것은 관리 사무실에서 합니다. 관리 주체에서. 네. 그러면 매달 그게 검침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영원히 나왔을 때는 관리 사무실에서 이게 왜 영원히 나왔는지 분석을 하고 세대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열량계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오차 범위가 20에서 한 25%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한전 전기로 이 계량기 같은 경우는 한 5년에 한 번씩 교체하지만 이건 2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교체 비용이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꺼리는 경우도 많죠. 네. 지난 2014년인가요? 네네. 배우 김부선 씨가 이제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이게 사회적 논란도 됐었는데 네. 이런 일들이 이게 비단 뭐 어떤 일부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 계량기를 세대가 조작할 수도 있고 네. 또 물론 조작하지만은 제대로 관리 주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건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네.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요. 당연하죠. 그렇지 않게. 네. 네. 그 지금 현재 과거에 김부선 씨 했던 그 영화 나왔던 것은 그 계량기 자체가
그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 계량기 아주 네. 구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소모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부러 배터리가 소모되더라도 부가를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제대로 밝혀야 되겠죠. 네, 실제로 이제 난방비 영원히 나온 가구가 얼마나 있나 저희가 통계를 찾아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7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봤는데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넉 달 동안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영원히 나온 아파트는 총 55,174가구, 그러니까 0.74%였습니다. 영원인 이유를 보시면요. 미난방인 경우가 물론 가장 많았고요. 입주하지 않은 가구, 그리고 계량기 고장도 12.5%가 상당수가 되네요. 이렇게 계량기 고장이 이제 뭐 12.5%, 13% 가까이 된다고 보면 이게 이제 결국은 문제가 아파트 난방비를 내지 않는 세대가 물어야 될 돈을 다른 가구들이 전가받아 가지고 그 돈을 물게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난방 그 방식이 세대와 그 공용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세대 부분은 그 뭐 검침해서 부과를 하지만은 공용 부분은 사실상 얼마든지 그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급 회사에서는 매입만 측정해 가지고 네. 그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조작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그거를 제대로 그 감시 네. 감독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 점검을 강제하는 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이게 대안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은 매달 검침을 하기 때문에 영원히 나왔을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왜 영원히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서 세대 방문해서 그 조사를 해서 그것을 매달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대표 기구에서 이걸 갖다가 그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가능하죠. 감독 기능이 부족했다 하는 그것밖에 네. 볼 수 없습니다. 예.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는 난방을 조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네. 난방비 나온 거를 보니까 고지서를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그 관리비 고지서에 자기 네. 사용량이 나옵니다. 몇 루베나 뭐 이렇게 사용량이 네.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루베를 계산해서 하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계량기가 오차가 있다 하는 열량계는 네. 20에서 한 25% 정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를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그럼 때문에 오차가 그걸 있군요.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따져보면 좀 잘 알 수 있나요? 이제 그 사실 봐도 잘 문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있다고 생각하게 네. 되면은 일단 관리사무실을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정도 양을 사용했는데 이게 부과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해서 보다 보면 네. 확인할 수가 있겠죠. 꼼꼼히 따지는 게 중요할 네네, 것 같은데 이 맞습니다. 계량기 문제 때문에 지금 국회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 좀 이런 문제는 사라질까요? 네, 그 이노근 의원님이 네. 발의했는가 그런데요. 사실 지자체에서 관리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 관리라 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크게 이거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든지 이제 직원들이 검침해서 이제 그 부과를 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 제대로만 그 감시 감독만 하면은 충분하게 그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은 이제 겨울철에 이 난방비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집도 좀 춥게 하고 사는 편인데 이렇게 뭐 난방을 조금만 틀고 살고 뭐 이런 거 말고 예. 전문가로서 이 겨울철에 난방비 절감하는 법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 실내 온도가 1도를 낮추면 난방비가 7%가 절감됩니다. 네. 그리고 내입도는 양말을 신으면은 체감 온도는 한 4도 정도 상승을 하고요. 네. 난방비가 한 14% 절감되고요. 또 뽁뽁이나 요즘 그 창틀 같은 데 하고 있죠. 네. 그걸 하면은 한 2, 3도가 상승되면서 난방비가 한 2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실내 온도 3도를 낮춰도 난방비가 한 20% 절감되고요. 절감됩니다. 또 평소에 양말 신고 집에서 있거든요. 있으면 한 14% 훨씬 정도. 따뜻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겨울철은 내복도 방법들. 입어야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영화 뉴스에 특별 출연했던 조수미 씨가 주제가 심플송을 직접 불러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들리는 이 곡이 바로 이 주제가상 후보가 된 심플송입니다. 네, 다음 달 29일 아카데미상 시상 무대에서 조수미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길 함께 기대해 보시죠.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